등록 9주차 2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주차 2차 시수업은 책 10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07페이지에 있는 방광암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이 방광암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방광암에서는 노스트로말 인베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상핀의 암인 /2의 코드를 줄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자꾸 왜 하냐 하면은 우리는 암 코딩을 할 때 조직학적 진단명을 보고서는 할 거야. 조직학적 그 보고서를 보고 조직병리 보고서를 보고 할 건데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더 TURB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트랜스 유레스라 리섹션 블레더라고 해서요. 우리가 요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블레더를 자르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조직의 이름이 뭐라고 나왔냐면 파필러리 유로셀리어 칼시노마 로우 그레이드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유두상의 요로 상핀의 암종인데 저등급이다. 그러면서 with no stromal invasion 방광 안에 있는 고유막에 침윤이 없다. no involvement of prostatic parenchymal이라고 해서요. 프로스타틱 하면은 전립선의 실질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분으로요. 넘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전이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없잖아요. 슬래시 2잖아요. 그래서요. M8140에 슬래시 2를 주고요. C어 코드라고 해서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0, 1, 2, 3, 4 그다음에 5가 있고요. 7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0이요. 인베이전, 넌 인베이전 슬래시 2일 때 줄 수 있는 코드가 슬래시 0입니다. 자, 암 등록 대상의 분화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화도 같은 경우에는요. 1장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화도가요. 암 등록의 분화도나 분화의 정도를 코딩한다라는 건데 분화란 무엇인가? 종양세포의 모양과 정상세포가 닮은 정도를 말한다. 내가 이런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종양세포 다이아몬드가 생겼어요. 별표가 생겼어요. 근데 왜 굉장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내 정상세포에 요런 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닮았잖아요. 요런 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의 정상세포와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고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양세포가 부모 조직과 유사하고 조직의 특징이 잘 유지된다. 그러니까 부모 조직이라는 건 내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분화는 조직의 특징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화도는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조혈세포를 제외한 다른 부위, 조혈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에 생기는 암일 때는요, 다 이런 식으로 well differentiated, well은 뭐예요? 고분화, moderated는 중등분화도, poorly는 미분화, 저분화, 자, undifferentiated, unplastic은 이거는 뭐예요? 얘는 저분화, 얘가 미분화가 되는 거죠. 완전히 형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역형성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5, 6, 7, 8은 T셀, B셀, 너셀, 랭키셀, 얘는요, 조혈 조직, 어떤 암, 백혈병, 림프종. 예, 백혈병과 림프종일 때 들어가는 분화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분화도에서요, 암종별 부위특이 분화도는 코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암종별 부위특이 분화도는 코딩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앞에서 봤던 표에 있는 분화도로 코딩을 하는데, 유방일 때요, 의사 선생님이요, 블룸 리차든슨 그레이드를 사용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분화도 코딩하지 않아도 된다. 프로스테이트 전립선은 글리스튼 스코어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얘네들이 짝꿍이거든요. 얘네들끼리요. 이런 경우에는 분화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 원발 부위에 대한 분화도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토막은요, 아데노카시노마고요. 전이가 리버에 되어 있어요. 아데노카시노마인데 poorly differentiat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이 부위를 조직 검사를 했더니 선암종이 나왔어. 얘의 원발은 스토막이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poorly differentiated가 나왔지만 얘한테는 안 나왔잖아, 지금 분화도가. 그러면 원발 부위 조직병리 검사 결과에서 분화도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모름이라고 분류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수술 조직 검사 분화도를 우선적으로 코딩하고 분화도 정보는 조합하지 않는다. 자, 보겠습니다. 스토막 바이옵시를 했어요. 위에 생검을 했는데 내시경후 생검과 수술 후 생검이 있습니다. 내시경후 생검에서는 아데노카시노마 well differentiated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후 생검에서는요, 그냥 아데노카시노마 모름이에요. 그러면 분화도 모름으로 코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시경보다는 수술 이후에 조직학적 진단명이 더 정확하니까. 자, 여러분들 진단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방법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책 피고서는 펴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는요, 현미경적 방법과 비현미경적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현미경적 방법은 대표적으로 조직검사 같이 특정 조직을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비현미경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요? 그냥 의사 선생님 임상 또는 CT, MRI, PET 아니면은 혈액 채취를 통한 종양 표지자 검사, 세포학적 검사, 세포학적도 이제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게 1번부터 4번까지 나누어지게 되고요. 요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포학적 검사, 조직 검사, 전이 부위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부검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1번에 임상진단이라고 나와 있고요. 임상진단은요. 어떠한 검사 없이 과거력만 의사 진찰만으로 진단한다. 전혀 검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거의 유방 전체를 침범한 덩어리가 겨드랑이 부위와 쇄골의 부위에 커진 림프절과 연관되어 있다면 진찰만으로 유방암 진단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유방암이 굉장히 크게 생겨서 우리가 촉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임상 진찰만 가지고도 암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또 뭐예요? 지금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환자들 중에서 의사의 진단 하에서는 암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병원에서는 암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임상 진단으로 암 등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 혹은 치료까지 받고 해당 병원에서는 페인 컨트롤이나 라디오 세라피 등과 같이 특정 치료를 위하여 내한한 경우로서 진단 방법에 대한 어떤 정보도 의무비를 살 수 없을 경우에는 임상 진단으로 들어가라.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다 촬영하는 것들이에요. 소노, CT, MRI. 자, 여러분들 봤을 때요, 여러분들 소노, 초음파를 찍었다, CT 찍었다, MRI 비싼 거 찍었는데 이거는 2번이에요. 왜냐, 얘네들로는 조직 소견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암의 크기라든지 어느 정도 전이되었는지 병기 정도는 발견을 할 수가 있지만 암의 조직 소견은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조직 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부검, 수술이나 부검 중 유관이나 촉진 등으로 진단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조직 검사를 할 정도로 잘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봤다거나 유관, 촉진만 하고 나와서 현미경적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요 3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의 없는 일이지만 간혹 가다가 잘라냈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유관만 보고 나온 경우 요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4번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종양 표지자가 4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튜머 마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랩 테스트 그러니까 혈액 검사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종양 표지자로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비현미경적 검사인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5, 6, 7, 8은 현미경적 검사에서 세포학적 또는 이렇게 되는데 세포학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네, 여기에 나오죠. 서비컬하고 버자이널의 스메어 이거 뭐예요? 팝스메어. 네. 팝스메어 검사 나왔다. 세포학적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5번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이 전이 부위 조직 검사예요. 6번 전이 부위는요, 원발 부위 모르고 전이 부위만 발견이 돼서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6번, 7번이 이제 원발 부위 조직 검사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암이 생겨서 위 절제술 수술을 한 다음에 위에 대한 조직 검사를 했다 진단 방법, 최종 진단 방법은 7번이에요. 그래서 수술한 환자는 무조건 최종 진단 방법, 수술한 차트가 있다? 그럼 최종 진단 방법은 무조건 7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트가 그냥 종양 표지자 검사만 하고 계속 검사만 하다 끝났어요. 그러면 최종 진단 방법은 가장 높은 번호 순으로 주거든요. 그럼 이걸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환자가 자궁경부암으로 세포학적 검사만 해가지고 진단만 받고 끝났다. 그럼 5번이지만 자궁경부암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 부위 잘라냈어요. 그럼 원발 부위 조직 검사 들어가겠죠. 그럼 7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 방법은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8번은 부검이요. 사후에 하기 때문에 아주 샅샅이 보게 되죠.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진단 방법 코딩의 일반 규칙을 보면은 진단 결과는 암에 대한 양성이다.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암이 이게 양성암이라는 게 아니라요. 암이라는 게 포지티브다. 양성이란 뜻이죠. 암이다. 라고 나온 경우에 진단 방법으로 코딩을 하고요. 만약에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코딩할 수 없습니다. 양성 결과 나온 진단 방법 중 가장 높은 번호 선택한다 얘기했었죠. 리버 22.0에서 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의사 선생님이 임상 진단도 했고요. 종양 표지자도 했습니다. 근데 세포학적 검사도 했고요. 근데 수술을 하면서 원발부위 조직 검사했다. 7번으로 등록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예외가 있다. 예외는 뭐냐? 리버. 요거 외우셔야 돼요. 리버 22.0에서 C22.0에서 진단 방법이 4. 와 2가 있어요. 2인 경우에는 4가 높아서 4를 주고 싶어. 4가 튜머 마커야. 그래서 4를 주고 싶은데 2로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2가 뭐예요? CT, MRI 찍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암 환자 같은 경우에 CT, MRI가 더 정확하다고 봐서요. 튜머 마커보다는 2번 임상 검사로 등록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간일 경우에만. 자, 3번의 진단 방법은 먼저 시행된 검사보다는 가장 높은 번호에 해당하는 진단 방법을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캔서의 검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서비스 검사 결과 2018년 11월 3일 도말 검사 결과 CIN3가 나왔어요. 이거는 팝스메어고요. 조직학 검사에서는 네거티브가 나왔어. 이건 네거티브가 나오면 우리가 암의 진단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CIN3가 나온 도말 검사 코드 5번 세포학적 검사로 그냥 등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비스 검사 결과 이렇게 나와서 도말 검사 CIN3, 조직학 검사에서 CIS가 나왔다. 그러면은 생활공격 포지티브 CIS이므로 여기서는 7번이잖아요. 얘는 5번이잖아요. 이때는 7번으로 부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골수의 본메로 에스피레이션으로 루케미아를 진단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봤을 때 본메로 흡수 치료만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7번을 못 줄 것 같지만 루케미아의 조직학적 검사는 골수 검사죠. 그래서 7번으로 줍니다. 부검 코드는 부검 시에만 등록을 한다. 주의! 비현미경적 검사에서 포지티브이나 현미경적 검사에서는 네거티브인 소견일 때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례별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주치의가 비현미경적 검사를 근거로 암으로 최종 진단을 내렸을 때는 포지티브 소견으로 나온 비현미경적 검사 중 가장 높은 번호로 등록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튜머 마커, 종양 표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암의 대부분은 여러 종류의 생성물을 분비하며 이 중 일부는 환자에게 증후 및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생성물은 혈액이나 기타 체액에 출현하며 이를 측정하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종양 표지자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암이라는 거 생겼을 때 우리 몸에는 특정 요소들이 증가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검사하는 게 튜머 마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 호르몬, 암태아성 항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정상 이상으로 높아져 있으면 암을 의심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세요. CAAFP, 암태아성 항원, 요거는 AFP는 간에서 많이 검사를 하고요. 요거는 전신암에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PSA는 전립선암, 요거는 췌장, 네. 그리고 CA125 이런 것들은 여성 생식기암에서 검사를 합니다. 요거를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암 부위 특이적으로 장기별 종양표시자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 보면은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만. 자, 브레스트에서는 CA15-3, CA125, CA125가요. 대부분 여기도 나오지만요. 오바리에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오바리, 그러니까 여성 생식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CA125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더니 AFP가 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기별 종양표자 정상 수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경우 1, 시행하지 않은 경우 0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 등록은요. 첫 진단 후 4개월 이내에 해당함의 원발 부위와 전이 부위에 대해서 시행돼 초치료만을 입력한다. 그래서 수술, 화학, 방사선, 면역, 호르몬, 기타 요 순서로 간다. 그래서 수술과 방사선을 했으면 10100 이렇게 된다. 자, 아무것도 치료 안 했다 0000 이렇게 되고요. 기타는 수기로 적습니다. 모두 시행했다 1111 치료 여부 확인이 안 된다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액토미 같은 거 적출을 해야 돼. 암이 생긴 부위를 잘라야 수술이야. 그렇지 않고 우회를 했다든지 아니면은요, 그냥 검사상 토미만 했어. 절개만 했다든지 이거는 수술로 들어가지 않는다. 또는 호르몬 요법으로 이런 거 있죠. 유방암 환자인데 난소를 잘랐다. 이거는 호르몬 요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화학요법은 케미컬 세라피, 방사선 화학요법을 항암제 사용한 경우고요. 방사선 요법은 엑스레이, 코발트, 리니어 엑셀레이터, 베타트론, 뉴트론, 일렉트론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면역요법이라는 거 있고요. 여러분들 호르몬요법만 잠깐만 보면은요. 우포렉토미 이런 것들. 자, 우포렉토미가 왜 호르몬요법이죠? 자, 난소에 암이 생겨서 우포렉토미를 했으면 요거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다른데 여성생식기 딴 데 암이 생겨서 얘를 호르몬요법으로 수술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요법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환에 암이 생겨서 고환절제술을 했으면 수술이지만 고환이 아니라 다른 데 암이 생겼는데 남성 호르몬을 낮추기 위해서 오키액토미를 했다? 이런 경우는 호르몬 요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호르몬이 필요해서 주입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방암 타목스펜 이렇게 항호르몬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는 다 호르몬 요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타 치료 이렇게 나눠지고요. 우리 10번에 있는 병기를 잠깐만 보면은 자, 병기는요. 우리가 시어 서머리 스테이지 요거는 우리 다음에 암의 병기 분류하는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요거 연습해 볼 건데요. 요약 병기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도요. 이거는 음기록사가 스테이지를 내릴 거예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내려주시겠지만 우리가 시어 서머리 스테이지는 내릴 거예요. 아까 전에도 잠깐씩 나왔지만 우리가 인시추 정상 소재일 땐 시어 코드 0번이에요. 근데 로컬라이즈드 아직까지는 침유는 됐는데 여기에서 많이 침유이 안 된 국한적으로만 있다 1번. 자, 2, 3, 4, 5번 요거 이제 중요하겠죠? 요거는 뭐냐면요. 2번은요. 자, 위에 암이 생겼는데 요 주변에 있는 뭐 신경이라든지 혈관으로 침범을 했다. 그래서 주변 장이 다이렉트 익스텐션이 있다 하면 2번. 근데 요거는 없는데 림프절만 전이됐다 3번. 둘 다 됐다 4번. 네. 그래서 위에서요. 이렇게 있을 때요. 주변으로 신경 이런 데로 갔다. 다이렉트 익스텐션 있다. 2번 주면 돼요. C요. 그런데 이런 거 전이었고 림프절만 전이됐다. 그럼 3번. 근데 얘도 되고 얘도 됐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구역성은 확실해. 어딘간 전이가 됐어요. 멀리까지는 안 갔지만 그 근처에선 다 됐어요. 그렇지만 요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 5번.
네. 그리고 7번은요. 위에 암이 생겼는데 간으로 갔다. 원격전이죠. 7번. 이렇게 됩니다. C어 변기. 요거 공부 꼭 해서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연습할 겁니다. 자, 전이부인은 ICD O3로 등록해라. 사망 연월일 개월수로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망 원일 KC7으로 등록하고요. 관리 정보들이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는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복습 꼭 하시고요. 이 부분 책으로 학습 꼭 하고 오시면요. 다음 시간 대면 수업 때 우리가 C어 코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주차 수업 감사합니다.